일단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10월 초에 있었던 FOMC에서 이 파월 의장이 이른바 중립금리로부터 아직 갈 길이 멀리 남았다 이러면서 사실 시장의 패닉 상태를 좀 이끌어냈고 12월 FOMC에서도 다소 톤이 조금 도비시하게 바뀌긴 했지만 또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위험자산 조정 가져왔는데 네. 파월 의장도 그 이후에 이제 주식시장이 워낙 망가지다 보니까 너무 강하게 가면 안 되겠다라는 좀 인식을 한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뭐 물리학에 보면 뭐 작용 반작용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결국은 이 금융시장이 불안해진 만큼 이 통화정책 담당하는 이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정책 스탠스의 변화를 좀 빨리 이끌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이 1월 4일날 있었던 이 전미경제학회에서 되게 이제 재밌었던 게 요런 그 자리가 있었잖아요. 요런 분위기였죠. 예, 여기에 파월 의장이 앉고 옐런 의장. 옐런 앉고 여기 버냉키 앉으시고 죄송합니다 없었어요. 예, 요렇게 셋이 앉았는데 그럼 제가 파월이네요.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이제 요약하면 그거죠.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움직이겠다. 그리고 뭐 늘 하던 얘기고. 근데 그 얘기를 그 동안에는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 동안에는 그냥 데이터 디펜던트보다는 약간 정해진 어떤 중립금리로의 항해를 오토파일럿 형태로 기계적인 인상을 얘기했다면 지금은 중립금리 수준에 꽤 가까이 갔고 바야흐로 이제 경제 상황을 보면서 뭐 금리 정책을 펴 나가겠다라고 얘기했고 또 이제 또 시장에서 선물 하나 던져준 거는 이 자산 축소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불안해하니까 만약에 자산 축소가 이 금융시장에 뭐 문제가 되고 부담이 되는 거라면 그것도 재검토하겠다. 그 5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그 만기 돌아오는 거 재투자 안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중앙은행이 바야흐로 이 금융시장을 좀 신경 쓰고 최근의 하락에 대해서 좀 뭔가 배려하는 것을 보여주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최근에 빠르게 위험 자산을 반등시킨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우리 그러니까 결국은 중립금리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랐다가 맞춰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은 이 중립금리에 대한 기준점을 3.0으로 계속 고수하고 있었는데 이 3.0까지 가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보여주는 거는 3.0은 중립금리보다 훨씬 높은 금리예요. 거기까지 가면 금융시장 죽어요 라는 거를 몸소 보여준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앙은행도 그러네. 시장이 이렇게 불안해하네.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었지 않나. 당연히 미친다고 봐야죠. 근데 우리는 또 깜빡이 켰다며. 한국은행은. 네. 이번 깜빡이는 언제까지 켜놓을란지. 모르겠어요. 이제 깜빡이가 그냥 고장 난 것 같아요. 그냥 그게 디폴트가 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제 환율이 매개체인 거잖아요. 벌써 이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뭐 97.5 이렇게 넘어갔던 게 지금 벌써 95대로 떨어졌으니까 결과적으로 미국하고 다른 국가들의 이 통화 정책의 차별화로 인해서 그동안 달러 강세 압력이 있었던 거고 네. 상대적으로 달러화 강세 때문에 자국 통화들이 약세였던 것들은 이제 인플레 압력이 생기니까 같이 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내지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필요성이 제기됐었는데 지금은 달러가 약세로 가니까 다시 다른 통화들의 절상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굳이 그쪽에서 또 금리 인상이나 통화 긴축을 서두를 이유가 이제 없어지겠죠. 그래서 당연히 저는 환율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의 변화는 다른 국가들에도 통화정책의 긴축의 필요성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념은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달러 스마일. 달러는 극단적으로 미국 경제가 좋거나 극단적으로 미국 경제가 나쁠 때 강하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뭐 중립 내지는 이제 약간 절하 국면인데 지금 상황은 약간 좀 그런 중립적인 그런 상황으로 약간 가고 있죠. 미국 경제가 그동안 이렇게 봤던 것처럼 완전히 강해 보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게 통화정책 변화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달러화의 약세가 일정 부분은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달러화가 아주 약해질 것까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은 전반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게도 펀더멘탈리 이게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동안 이 통화 긴축에 대해서 과하게 우려했던 부분이 일정 부분 되돌리는 과정에서 달러화도 강세 부분을 조금 되돌리는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경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헝가리의 전설적인 투자자 이 앙드레 투스쿨라니가 얘기한 금융시장과 경제 펀더멘탈의 관계가 이 산책하는 주인과 개의 모습과 같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보면은 글로벌 경기는 저는 꺾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작년이 정점이었던 것 같고 미국 경제도 올해 내년도가 뭐
다시 경기는 다시 좋아지긴 어려워 보여요. 근데 경제의 둔화 속도는 매우 완만한데 금융시장은 완전히 이제 꼬라박은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공황 얘기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산책하는 주인과 개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주인은 이제 다시 되돌아서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또 강아지가 너무 앞서서 이제 설레발 치면서 저 멀리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금융시장의 반등이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경기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일종의 이 대공황까지도 염두에 둘 정도로 금융시장이 과하게 반응을 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센티멘트가 그렇게 악화되면 자기 실현적 예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그렇게 망가지면 실제 경제가 그렇게까지 더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야흐로 중앙은행이 개입을 한 거죠. 그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지금 금융시장이 프라이싱할 정도로 경제가 망가지는 거를 우리가 좌시하지는 않을 거야. 그게 결과적으로는 앞서갔던 금융시장이 우리가 너무 과했구나. 너무 오버했구나. 이러면서 조금 되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 경제가 둔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지금은 둔화되는 속도, 둔화되는 폭, 이 부분과 현재 금융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괴리가 과연 얼마나 될 건지 여전히 너무 과하게 우리가 이 침체를 보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주식, 채권, 뭐 해외 투자, 이 유가증권 운용을 이제 맡고 있는데 제가 투자를 할 때 이제 고민하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달러화 자산에 투자할 거냐, 비달러화 자산에 투자할 거냐. 또 하나의 고민은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할 거냐, 채권과 같은 안전 자산에 투자할 거냐. 결국 이제 이 두 기준 하에서 결정을 하는데 작년 하반기만 놓고 보면은 달러화 자산 환으로 보면 그리고 안전한 채권 이 두 개의 조합이 사실은 제일 작년 하반기에 퍼포먼스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올해는 어떨 거냐인데 사실은 연간으로는 보기는 저는 지금은 어렵고요. 저는 상반기만 딱 놓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상반기를 이제 전망하면서 내부 전략회의 할 때 무슨 얘기냐면 올해는 예고된 경기 둔화와 정책적인 대응 간의 힘겨루기다. 그러니까 이미 경기는 저는 꺾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금융시장이 이미 경기 꺾일 걸 다 반영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예고된 대로 경기가 둔화되면 현재의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가 그냥 정당화되는데 만약에 정책적인 대응이 세게 나와버리면 아까 제가 이제 산책하는 주인과 개처럼 금융시장은 이미 경기 침체까지 반영했는데 정책의 대응이 나와서 경기가 침체까지는 안 가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미 주가며 금리며 빠졌던 것들이 상당히 약간 좀 애매해져 버리거든요. 다시 이제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저는 올해는 달러화보다는 비달러화 자산에 그리고 채권보다는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기대수익이 더 높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책적인 대응이 나오고 있다. 제가 지난번 나왔었을 때도 비록 경기는 안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주식이 싸졌고 채권은 비싸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확률적으로 이 싼 쪽에서 기회를 찾아야 되고 저는 모멘텀을 기다릴 겁니다. 근데 그 모멘텀의 변화는 정책의 변화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트럼프가 최근에 약간씩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연준도 그와 박자를 맞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하반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상반기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앞서 나간 경기 침체를 반영했던 금융시장이 거꾸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채권보다는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상반기 더 높지 않을까. 특히나 대부분 제가 이 전략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 시장을 주식 같은 경우 상저하고를 봐요. 상반기는 안 좋다가 하반기 좋아진대요. 근데 제가 느낀 생각은 상반기 안 좋을 거 이미 작년 말에 다 반영했고 오히려 그래서 하반기 좋을 거에 대한 기대가 상반기에 땡겨진 형태로 어쩌면 주가가 이미 바닥을 찍고 쌍바닥을 찍고 의외로 상반기가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리서치를 뭐 한 12년 넘게 하다가 이제 투자 쪽에 온 게 사실 1년밖에 안 된 아주 이제 신입생인데 제가 비록 짧은 1년이라는 투자 기간 동안 이제 뭘 느꼈냐면 업사이드 리스크라는 거예요. 가격 변수 측면에서 가격이 하락하면요. 돈 있으면 사면 됩니다.
특히 저희 같은 보험사들은 어차피 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면 좋아요. 어차피 살려고 했는데 빠졌으니까. 싸게 사니까 근데 문제는 가격이 올랐었을 때가 더 문제입니다. 포지션은 없는데. 그렇죠. 내가 주식을 사려고 했는데 내가 채권을 사야 되는데 이게 가격이 올라 버렸어요. 내가 지금보다 싼 가격일 때도 손이 안 나가서 못 샀는데 내가 이미 올라버린 가격에서 이거를 손을 낸다라는 거는 업사이드 더 리스크가 어려워지거든요. 많네. 근데 이게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 나중에 상황에 몰려서 하면 그때가 또 고쳐. 그래서 저는 업사이드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 실감을 많이 했고요. 아까 이제 리스크 전망에 대한 저희가 이제 약간 불하게 시장 위험 자산을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 내내 위험 자산이 좋을 겁니다라고 생각 안 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했다. 금융시장의 공포가 과했다.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고 가만히 놔두면 경기 침체로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결국은 또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인 대응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한 만큼은 우리도 다시 좀 되돌리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 그렇다고 보면 현재 시점과 현재 가격대에서는 어차피 투자는 이 확률을 높이는 게임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는 안전자산인 채권에 배팅하는 것보다는 위험자산인 주식에 배팅하는 게 조금 성공 확률이 높을 것 같아. 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해서 정말로 가격이 또 반영되면 그때 또 반대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싶고 제가 보는 리스크는 뭐냐면 작년 연말과 올해 초 가장 달라진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격이죠. 가격. 가격이 비쌌다가 그때는 떨어지는 과정이었고 지금은 이제 싼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료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겁니다. 똑같은 재료지만 가격이 싸지면 조금 더 좋은 쪽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생기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공포감으로 이 침체에 대한 우려를 했던 이유는 하나는 이 연준의 무지막지한 시장 나몰라라 하는 정책.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강화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작년 연말부터 조금 풀리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도 과한 어떤 이 투자 심리들을 조금은 되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거꾸로 다시 작년 말로 돌아간다. 트럼프가 중국하고 잘해보려다가 아우 뭐 안 맞아. 또 판을 뒤집거나 파월이 지금 1월 말에 FOMC 있는데 다시 또 거기서 이상하게 또 폭시 시장이 나온다던가 뭐 그러면 정말 이거는 아사리판 될 텐데 그러면 이제는 또 고민되겠죠. 근데 적어도 현재 추세가 상반기 뭐 짧게 보면 1분기까지는 가지 않겠냐. 저는 이제 거기에 좀 배팅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또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시니까 날 것으로. 전 또 불편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마음을 좀 각오를 다지고 사실 이제 저희가 오늘 주로 얘기한 내용들은 이제 대외적인 여건이었는데 우리 국내 요인들 얘기 안 했잖아요. 지난해 국내 금융시장은 글로벌 시장 대비 언더퍼폼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이유는 저는 정부 정책의 실패에 기인했다고 보고 있어요. 작년에는 실패했죠. 뭐 이제 올해는 좋아지길 바라는 거고. 오늘 마침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기자 간담회도 하셨는데 이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은 그래요. 그리고 또 나름 저희가 경제 전문가로서 펀더멘탈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기조에 동의하죠. 다 같이 잘 사는 사회 저희도 바라죠. 하지만 이제 그 방법론 부분들이 현실과 조금은 괴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조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에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부담이 됐던 게 결국은 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고용시장 침체입니다. 올해도 이제 이 최저임금 인상이 한 10%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얼마만큼 이제 국내 경제가 흡수할 수 있을지 또 이거에 대한 대응책이 뭘지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부 정책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시장 친화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저희들이 좀 더 위험자산에 대한 기대 순위를 조금 더 높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올해도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글로벌 어떤 금융시장의 여건 자체가 우호적으로 변한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다시 또 안전자산을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새해를 시작하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